자, 잘 쉬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역시 탈락이 뭡니까? 한글 맞춤법의 표기에 반영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실제로 탈락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표기에 반영이 되는 그 의문 변동 현상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보면 자음 탈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개념은 말 그대로 낱말이 발음될 때 자음 하나가 발음되지 않는 현상, 이거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음 탈락이라고. 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음운 변동을 베이스로 한글 맞춤법에 적용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일단 발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맞춤법으로 설명하면은 낱말이 표기될 때 자음 하나가 뭡니까? 표기되지 않는 현상이라고 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종류를 보게 되면 먼저 동음 탈락. 말 그대로 같은 소리가 연달아 날 때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세요. 왜? 학교에서 요거는 안 합니다. 알겠죠? 실제로 요 두 단어 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자음 탈락에서 동음 탈락은 취급을 잘 안 해요. 알겠죠? 자, 그래도 이제 우리는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알아보면은, 자, 원래 한자로는 강란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자음으로 쭉 음운으로 나눠보면 기읍, 아, 니은, 니은, 아, 니은에서 니은, 니은이 연달아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탈락시켜서 우리는 발음할 때도, 표기할 때도 발음할 때도 뭐라고 한다? 가난이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목과, 나무 목자에 과실과자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에서 보면 미음, 오, 기읍, 기읍, 와 이렇게 되니까 기읍, 기읍이 연달아 적히니까 하나를 탈락시켜서 모과라고 읽고 쓰는 겁니다. 알겠죠? 모과 알죠? 아버지들이 보통 차에 방향제로 넣는 과일 중에 하나인데 이게 냄새는 진짜 좋은데 먹으면은 진짜 나무 껍질 먹는 맛밖에 안 나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무 껍질, 나무와 같은 그 열매라고 해서 목과라고 쓰고 읽을 때 왔을 때는 모과라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음 탈락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 자음의 동음 탈락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긴 합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시읒 탈락. 자, 한글 맞춤법 제18항에 보면은, 그쵸? 여러 가지 이제 어간이 탈락하는 현상들이 등장을 해요. 알겠죠? 자, 보면, 다음과 같은 용어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어간의 끝 시읒이 줄어드는 경우. 즉, 여기서 줄어든다는 건 탈락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그래서 그따 같은 경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은 그은이 하고 여기에 있는 시옷이 어떻게 된다? 시옷이 탈락을 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낫다. 병이 낫다 할 때도 나은이, 나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자, 바로 자, 어간, 끝, 소리, 시옷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 끝, 시옷이 탈락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과 함께 봐야 되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자, 히읗 탈락은 표기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히읗 탈락의 경우는 자, 어간 끝소리 그렇죠?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를
만나. 그쵸? 히읗이 탈락하여 발음되지 않더라도 표기는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예를 들었듯이 이 부분을 두 개를 비교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낫다와 낫다. 요게 비교를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까? 얘를 발음하면은 발음이 낫다가 되고 얘는 발음하면 낫다. 요렇게 발음이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얘네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나아 발음도 나아 그쵸? 그 다음에 나았다 발음도 나았다 그치? 이렇게 돼요 그쵸? 그런데 나타 같은 경우는 나아 발음은 똑같지만 표기는 히읗을 그대로 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그 다음 새끼를 낳았다 할 때도 역시 발음은 똑같이 낳았다지만 쏘리 요거 잘못했네. 이게 디귿이 되고 쌍디귿이 돼야 되죠. 그렇죠? 헷갈렸네요. 그 다음 요것도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 낳았다 이렇게 발음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히읗 탈락과 뭡니까? 시옷 탈락은 자 그렇기 때문에 히읗 탈락이 일어나는 낱말과 시옷 탈락이 일어나는 낱말의 발음은 유사하지만 표기는 다르다는 걸 반드시 유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표기에 반영되냐 반영되지 않느냐의 결과적인 차이고 알겠죠? 시읒 탈락 같은 경우는 표기에 반영 히읗 탈락 같은 경우는 표기에 미반영 이런 걸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가 이제 규칙 활용인지 불규칙 활용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시읒 탈락이 일어나는 경우는 불규칙 활용으로 보는 거고 히읗 탈락 같은 경우는 이제 규칙 활용으로 봅니다. 어쨌든 표기에는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얘가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어를 붙여보면은 우리가 이것이 불규칙인지 규칙인지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시읒 탈락 같은 경우도 시읒 어간이 끝이 시읒으로 끝나는 낱말도 다른 어미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랑 붙을 때는 시읒이 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낮다, 낮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낮고 이렇게 그 시읒이 그대로 발음되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나아, 나아서 나으니 그렇죠? 이런 식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랑 합쳐지면은 얘네가 탈락해서 소리가 나지 않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서 실제로 모의고사로 기본형을 제시해 준 다음에 얘가 규칙인지 불규칙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굉장히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바로 그 아, 나, 그렇죠? 아서 혹은 어서 이런 그 어미를 붙여보면은 얘가 규칙인지 불규칙인지를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리을 탈락을 보도록 합시다. 자, 리을 탈락의 경우는 자,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나지 않는 대로 적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달을 할 때 달달이거든요. 알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적거나 발음할 때는 다달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실제로 시동고 시험 문제에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자, 요 다달이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다달이의 경우는 그죠? 자, 여기서 원래 방금 얘기했듯이 기본형은 매달 할 때 달. 그쵸? 그 다음에 또 매달 할 때 달.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접사 이가 합쳐져서 부사로 변한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는 바로 뭐다? 부사, 파생, 접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돈을 다달이 낸다 할 때 다달이는 내다라는 말, 매달 낸다라고 해서 서술어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사, 파생, 접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얘가 합쳐졌을 때 바로 뭐다? 첫 번째 다달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이렇게 됐을 때는 소리대로 쓴 겁니까? 어법에 맞게 쓴 겁니까? 어법에 맞게 리을이 소리가 안 나서 그냥 리을을 탈락시켰는데? 그치? 이 경우는 뭐다? 이 경우는 소리대로 표기를 한 거죠. 그 말은 이꼴 뭡니까? 음운 변동을 표기에 반영을 한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접사 이가 붙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얘가 다시 발음을 하면 어떻게 발음이 됩니까? 리 요렇게 발음이 되죠. 그쵸? 접사가 붙은 부분은 어법에 맞게 쓴 거야? 소리대로 쓴 거야? 접사가 붙은 거는 달이라고 소리가 나는데 쓸 때는 달이라고 쓰잖아. 소리랑 표기가 일치 안 해. 안 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은 바로 뭐다? 어법에 맞게 표기를 한 거죠. 즉, 이 부분은 바로 뭐다? 음운 변동을 표기에 반영한 것이 아닌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다달이 같은 말은 바로 뭐다? 소리대로 표기하는 것과 어법에 맞게 표기하는 것이 혼용이 된 이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게 이번에 지동부에서 또 기말고사에 나왔던 문제, 중간고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요즘에는 이렇게 꼬아서 묻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우리가 잘 알아두면은 나중에 준비할 때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적어놓도록 합시다. 자, 적어서 편집필기가 너무 간단한데 다 안 적은 거 아니야? 축약해서 적으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지금 공부하는 상황이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할 때는 일단 나중에 일단 좀 이따가 혹은 뭐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이긴 한데 알겠지? 한글 맞춤법의 기본적인 내용은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소리대로 적는 경우와 어법에 맞게, 즉 소리와 형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몇몇 단어들, 이런 리을 탈락이 일어나는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과 소리대로 적는 게 혼용돼서 쓰이는 경우도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최근에는 묻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함께 제대로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말과 소가 합쳐져서 리을이 탈락해서 마소. 그쵸? 딸과 님이 합쳐져서 따님. 이거는 아들도 똑같아요. 아들 더하기 님 해도 대개 아드님은 잘 계십니까? 하잖아. 그치? 여기서도 리을이 탈락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바늘질이 합쳐져서 바느질. 활과 살이 합쳐져서 화살. 그쵸? 그 다음에 불과 삽이 합쳐져서 부삽.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낱말이 합성을 할 때 그 앞말의 끝이 리을로 끝나는 경우에 이것이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리을 탈락이라고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사실 실제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은 바로 요 모음 탈락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모음 탈락은 말 그대로 낱말이 발음될 때 모음 하나가 발음되지 않는 현상. 그런데 모음 탈락은 기본적으로 모두 표기에 반영이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자음 탈락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표기에 반영되긴 하지만 히읗 탈락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모음 탈락은 기본적으로 모두 표기에 다 반영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종류를 보게 되면은 동음 탈락, 모음의 동음 탈락은 근데 대신에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모음이 연달아 발음될 때 하나의 모음이 발음되지 않는 걸 우리는 동음 탈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대표적으로 가다. 그렇죠? 기읍 아로 끝났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에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아시 붙으니까 어때? 기읍 쌍시옷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아가 연달아 어떻게 두 번 발음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아를 하나 탈락시켜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았다 안 하고 같다 하잖아. 그렇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기본형으로 나눌 수도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형태소 분석도 사실은 이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병이 낫다 역시 마찬가지. 낫다가 아니죠. 이거는 소리. 병이 낫다가 아니라 이제 나다. 그치? 나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다에서 아서가 붙으면은 나아서인데 이거는 나서.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시옷 탈락이 그치? 일어난 낱말은 동음 탈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낫다 같은 경우는 나아서 이렇게 써야 돼요. 낫다를 줄여서 나서라고 쓰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탈락이 일어나고 축약이 일어나는 경우는 노아가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바로 뭐다? 나서는 그렇죠? 바로 나아서가 되고 이것이 줄여서 나서 이렇게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원래 원형에 시옷이 있었기 때문에 나서라고 줄어들 수가 없어요. 탈락이 한 번 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얘는 원래 원형에 뭐다? 나다. 나다라고 해야 되죠. 원래 원형에 시옷이 없었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동음 탈락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해가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이제 시옷 탈락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은 동음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아둬야 돼요. 알겠습니까? 축약이나 탈락이 일어나지 못해요. 알겠죠? 왜? 물론 여기에 표기 없긴 하지만 사실은 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거를 무시하고 합쳐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으 탈락. 자, 다음과 같은 용어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에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그 중에서 어간 끝에 우나, 으가 줄어드는 경우죠. 탈락은 그죠? 눈을 뜨다. 이게 눈을 뜨어. 이게 줄어서 떠. 그치? 그죠? 키가 크다. 여기에 이제 으가 탈락해서 키가 커. 그치? 그 다음에 김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쳐놓읍시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알겠죠?
왜 학생들이 항상 김치를 담궈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알겠지? 이거는 잘못된 발음입니다. 김치를 담궈 하니까 자꾸 축약으로 착각하거든요.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사실 담그에다가 아가 붙어가지고 으가 탈락해서 담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적어 놓읍시다. 바로 주의. 저 바로 담그 더하기 아는 담가이지 담구 더하기 어가 합쳐져서 담거로 일어나는 축약이 아니다라는 거 꼭 다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요게 맞는 거고 요게 틀린 거 반드시 구분해 줘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탈락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렇죠? 자, 탈락은 에 뒤에 어나 어시 그렇죠? 어울려서 줄 적에는 역시 준대로 적는다는 거죠. 그래서 날씨가 개어 줄여서 개 그렇지? 날씨가 개었다 줄여서 날씨가 겠다 하잖아.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다음 돈을 내어 이게 줄여서 돈을 내 그렇지? 돈을 내었다 줄여서 돈을 냈다 가능한 거죠. 그렇죠? 손가락을 베어 줄여서 배 그치? 손가락을 베었다 줄여서 뱉다 가능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이것도 전부 다 표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두음 법칙을 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두음 법칙은 자, 한자로 된 단어 핵심은 요겁니다. 한자로 된 단어라는 거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외래어나 외국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한자로 된 단어의 첫머리에 니은이나 리을이 올 경우 이를 이응이나 니은으로 바꾸어서 적고 발음하는 걸 우리는 그 두음 법칙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첫 번째 한자음 여뇨유니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요유이로 적는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여자 여자잖아요. 원래는 여예요. 알겠죠? 근데 이게 앞에 오면 뭐야? 여인 니은이 어떻게 됐어? 사라졌어요. 그치? 탈락했죠. 사라졌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탈락한 겁니다. 그쵸? 그런데 뒤에 오면 미녀 그대로 발음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둘째 이하의 음절에 올 때는 원래 소리대로 발음하는데 첫 음절에 왔을 때 어절의 첫 음절에 왔을 때는 이렇게 변해서 소리가 나는 경우를 두음 법칙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숨다 닉자 요것도 닉이에요. 알겠죠? 근데 앞에 오면은 익명. 그렇지? 인터넷 세상에서 익명화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때 익명할 때는 니은이 탈락해서 익명이 돼요. 알겠죠? 근데 뒤에 오면은 은닉한 자금을 다 찾았다 이러잖아. 그렇지? 그래서 은닉이라고 해서 둘째 이하의 음절에 올 때는 그대로 발음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탈락이 일어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 한자음 야려, 레려, 류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여, 예요, 유이 무슨 변화가 있어요? 그치, 리을이 탈락했죠. 알겠습니다. 첫 소리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좋다, 량자야. 알겠지? 근데 앞에 오면 양심. 그쵸? 양심적으로 행동하자 하잖아. 그치? 근데 뒤에 오면은 우량. 그죠? 이번에 태어난 아이가 굉장히 우량하다 하잖아. 그치? 우량 같이 이렇게 둘째 이하음제에서는 그대로 발음이 되죠. 알겠죠? 용도 역시 용자야. 원래. 알겠죠? 그래서 앞에 오면은 용궁. 리을이 탈락해서 용궁이 되고 뒤에 오면은 뇌룡하고 그대로 발음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경우를 보면 그죠? 자, 한자음 라레, 로레, 루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네, 노네, 눈으로 적는다는 거야. 그렇지? 여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 어떤 변화? 뭐가 차이가 납니까? 두 개. 리을이 뭘로 변했다? 그렇지. 니은으로 변했죠. 그래서 이 경우는 교체로 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즐기다 락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앞에 오면 낙원. 천국을 우리가 낙원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낙원. 근데 뒤에 오면은 쾌락. 그대로 되죠. 그렇죠? 그다음 얘도 오다 레자예요. 알겠죠? 근데 이게 앞에 오면은 내일. 그렇지? 근데 뒤에 오면은 미래. 그대로 발음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자음에서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요 라로 시작하는 경우, 그렇지? 대표적으로 일본어에서 온 라면 이런 단어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뭡니까? 바로 일본어 라멘에서 유래를 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뭡니까? 외래어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꼭 한자어에서만 일어나는 게 바로 두음 법칙이다 라는 거 알아두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한글, 의문의 변동하고 연계된 한글 맞춤법의 내용이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의문의 변동에 대한 기억도 살릴 겸,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글 맞춤법이 무엇인지, 그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한글 맞춤법의 제1항. 한글 맞춤법은 소리대로 적대.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은 표음주의 표기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소리대로 적대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는 형태주의 혹은 표의주의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알겠죠? 그 빠진 게 뭐냐? 한글 맞춤법은 무엇을? 표준어를 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맞춤법의 기준이 되는 언어는 어디 언어? 맞춤법의 기준이 되는 말. 바로 표준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표준어는 어느 지역의 말을 기준으로 한다? 한국 어디? 한국말 다 똑같아? 부산말이랑 서울말이랑 똑같아? 근데 어느 지역의 말? 한국에서. 어? 그냥 한국 아니에요? 서울! 어허, 큰일이네. 하나 적어놓도록 합시다. 표준어 규정. 요거 참 큰일입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한글 표준어 규정은 바로 뭐냐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사용하는, 그렇죠?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표준어 규정 제1항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당연히 시대는 현대, 지역은 서울. 알겠어요? 왜?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잖아요. 모든 언어의 이제 그 공용어의 기준은 그 나라의 수도의 말을 기준으로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북한의 수도가 어디야? 그렇지. 그러니까 북한의 그 언어를 우리는 문화어라고 하고 문화어의 중심지는 평양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울이 수도기 때문에 서울말을 서울말로 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다만
원칙으로 한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예외도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우리가 횟집 가면은 약간 그 심장처럼 이렇게 뾰족뾰족 뿔 달린 거 있잖아, 그렇지? 그걸 뭐라 그래? 요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뿔같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털 같은 거 이렇게 있고 이게 뭐라 그래? 빨간색으로 멍게, 그렇지? 원래 멍게의 서울말은 우렁쉥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건 경상도에서 멍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멍게가 더욱더 편하니까 현대는 멍게를 이제 표준어로 정했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우렁쉥이라는 서울말이 있다는 걸 이제 많이 알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우렁쉥이랑 멍게를 둘 다 표준어로 복수 표준어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서울말로 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글 맞춤법의 기준은 봐도 뭐다? 표준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적어놔야 되겠죠? 요 표준어가 바로 뭐다? 한글 맞춤법의 기준이 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소리대로 적대, 그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 이 두 개는 서로 상반되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한글의 맞춤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개를 다 취급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시험 문제, 굉장히 간단한 시험 문제 중에 은근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바로 요 조항을 딱 주어준 다음에 학생들한테 다음 보기에 제시된 단어 중 소리대로 적는 거에 기읍, 어법에 맞도록 하면 니은 해가지고 기읍과 니은의 예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소리대로 적는 경우와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경우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요거를 은근히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알겠죠? 근데 사실 요거는 정말 간단합니다. 알겠습니까? 요 원칙만 알면 돼요. 자,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바로 소리대로 적는다는 말은 이꼴 무슨 뜻이다? 바로 발음과 표기가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어떤 게, 나무는 발음하면 어떻게 돼? 그치, 그대로 나무. 자, 표기와 발음이 어때? 그치, 일치하죠. 그럼 얘는 소리대로 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늘. 역시 발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치, 표기와 발음이 어때요? 그치, 이거는 소리대로 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건 그럼 바로 뭐냐?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것만 알면 되게 쉬워요. 알겠습니까? 그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그렇지? 그죠? 자, 저 산을 넘다. 여기에 어서가 합쳐지면 우리가 어떻게 돼? 넘어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저 산을 넘어서 이렇게 쓰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발음을 하면 어떻게 돼? 발음을 하면. 그렇지. 발음하면 넘어서. 이렇게 발음되잖아요. 그렇죠? 발음과 표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쓴 거다? 그치, 어법에 맞게 쓴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있죠. 모퉁이를 돌아가다. 그치? 자, 요거는 발음하면 어떻게 발음합니까? 그쵸. 오, 이제 똑똑해졌어요. 돌아가다.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그치? 그럼 이때는 발음과 표기가 일치해요, 안 일치해요? 그쵸. 이 경우도 어법에 맞게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앞에서 했었잖아요. 그죠? 다달이 같은 경우는 원래는 달달이라고 돼야 돼. 그치? 어법에 맞도록 쓰면. 그쵸? 그 다음 반대로 소리대로 쓰면은 다다리라고 써야 돼. 그치? 근데 다달할 때는 소리대로 썼는데 그 다음에 이가 붙은 부분에는 또 어법에 맞도록 썼잖아. 그치? 그래서 소리대로 쓰는 것과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이 합쳐져서 구현이 되는 낱말들도 존재한다는 것도 함께 그래서 알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간단하게 이건 소리대로 썼어, 저건 어법에 맞게 써서 구분하는 문제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유형으로서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주의를 해서 봐둬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소리대로 적는 거는 굉장히 구분은 원칙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소리대로 적는다는 건 발음과 표기가 일치한다. 그렇지? 어법에 맞게 쓴다는 건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것만 알면 이제 이 부분은 쉽죠. 그렇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2항을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띄어쓰기를 하는 기준은 뭐다? 뭘 기준으로 띄어쓰기를 한다? 낱말. 단어를 기준으로 띄어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띄어쓰기는 낱말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낱말로 인정되지만 띄어쓰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그치, 바로 뭐다? 단 조사가 붙는 경우는 제외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국어에는 몇 개의 품사가 있다? 몇 개의 품사가 있다? 우리 국어는? 그렇지, 9개입니다. 그렇죠? 자꾸 영어 생각해서 탈품사하면 안 돼요. 알겠지? 우리 국어는 9개의 품사가 있고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그 9개의 품사에 해당하는 단어를 기준으로 우리는 띄어쓰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그 단어에 포함이 되지만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거는 조사 하나밖에 없다. 요걸 기억을 해둬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낱말은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의 단위이기 때문에 글을 낱말의 단위로 하여 띄어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뭐다? 조사는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이므로 앞말에 붙여서 쓴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 조항 역시 원칙으로 한다라는 표현을 이제 못하네. 발음으로써 이렇게 돼야 되네. 오타예요. 다에다에서, 그치? 자,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 외에 대한 것들은 이제 뒤에서 하나씩 다뤄보도록 합시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실제로 조사는 우리 국어에서 좀 되게 애매한 위치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물론 이제 우리 경민이가 나중에 그 대학교에 이제 국문학과에 가가지고 문법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경우는 없겠지만, 그치? 그죠? 나중에 국문학과를 가게 되면은 처음에 선생님이 국문학과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들었던 말이, 문법 시간에 처음 들었던 말이, 너희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거는 싹 잊어라. 그것들은 다 이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실제로 조사와 어미의 구분에 관해서도 어떤 학자들은 조사와 어미를 똑같이 봐가지고 둘 다 낱말로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둘 다 낱말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조사는 인정하지만 어미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 문법에서는 이제 그거 세 가지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럼 답이 없어지잖아. 그렇지? 그죠? 문제는 답이 있어야지 문제가 성립하는 거잖아.
그죠? 답이 없는데 문제가 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는 조사만 낱말로 인정하고 어미는 낱말로 인정하지 않는 걸 기본적으로 가르칩니다. 알겠죠?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문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띄어쓰기에서 바로 의존 명사. 요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죠. 그죠? 근데 일단 요거는 먼저 지웁시다. 요거는 지워놓으세요.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존 명사는 품사가 뭐다? 명사. 그치. 자, 그래서 요거 위에 하나 적어 놓읍시다. 자, 의존 명사는 그렇죠? 의미상 관용어의 꾸밈을 필요로 할 뿐. 그렇지? 형태상으로는 관용어와 띄어쓰기 때문에 명사로 구분을 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달아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는 앞말과 띄어 써야 되죠. 조사가 붙는 것만 예외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의존 명사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첫 번째는 보편성 의존 명사. 보편적이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보편적. 그치? 두루두루 다 쓰인다 이 뜻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보편성 의존 명사는 말 그대로 모든 성분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모든 격조사와 결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람을 나타내는 분, 이 이런 말들, 그렇지? 저기 가는 분, 사람이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저기 가는 이 역시 사람을 나타내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 분, 이 이런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물건을 나타내는 것, 그렇죠? 먹는 것, 그렇지? 빨간 것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그 다음 장소를 나타내는 대, 그렇죠? 뭡니까? 우리가 내일 가는 데는 갈 데는 그치? 뭡니까? 영화관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갈 데 장소를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봐 이거는 앞말 이제 좀 받는 거죠. 이번에 이 사건을 조사해본 봐 조사해보니 조사 끝났어 앞에 말을 전부 다 끝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해본 바 그의 범죄가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봐 같은 거 의존명사 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주어성 의존 명사는 그러면 무슨 성분으로만 쓰인다? 아니, 주어성 의존 명사는 무슨 성분으로? 주어로 쓰인다는 거죠. 그러면 주로 주어로 쓰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은 뭐다? 얘네는 그렇죠? 주격 조사와만 결합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어성 의존 명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뒤에 오는 그 뭡니까? 조사도 제한적이지만, 그렇죠? 제한적이라는 게 당연히 다른 조사는 안 되고 주격 조사만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뒤에 오는 조사도 제한적인데 주어성 의존 명사는 뒤에 오는 서술어도 제한적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면은 뭡니까? 그가 집에 간지
모르겠다. 그렇지? 뭐 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 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그가 뭡니까?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만 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 리는 이제 더군다나 없다고만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어성 의존 명사는 주격 조사어만 결합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뒤에 이어지는 서술어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서술성 의존 명사는 가면 무슨 어로 쓰이는 거? 그치, 서술어로만 쓰이는 거야. 그치? 대표적으로 터, 뿐, 따름. 얘네가 문제가 있었으면 어떻게 써? 터이다, 뿐이다, 따름이다. 이렇게만 쓰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엇과만 결합한다? 서술격 조사와만 결합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 부사성 의존 명사는 역시 무슨 어로 쓰이는 거? 그렇지, 부사어로 쓰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채, 대로, 만큼, 듯, 채, 양, 만. 앞에 있는 채와 뒤에 있는 채는 달라요. 알겠지? 그럼 얘도 역시 뭐다? 얘는 부사격 조사와만 결합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세 가지 주어성, 서술성, 부사성 의존 명사들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뒤에 붙을 수 있는 조사가 제한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에 요걸 묻는 문제도 상당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유념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단위성 의존 명사는 말 그대로 단위를 나타내주는 말. 그치? 그죠? 자, 뭡니까? 그 연필 한 개. 그치? 그 다음에 책 한 권. 그치? 자동차 한 대. 신발 한 켤레. 나무 한 그루 이런 것들. 그치? 이거는 전부 다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도 역시 마찬가지. 얘네는 뭐다? 역시 모든 격조사와 결합이 가능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편성 의존 명사랑 단위성 의존 명사는 뒤에 있는 조사가 지금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주어성이나 서술성이나 부사성 의존 명사들은 뒤에 올 수 있는 조사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굉장히 잘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요 부분 내용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오늘 뭐 푹 쉬었다가 다시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그동안에 신나게 놀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안 돼요. 고등학생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 회복하는 타임으로 오늘은 요 부분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뒷부분은 사실 뒤에는 설명할 게 없기는 해요. 그래서 뒷부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의존 명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같은 낱말이 조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분사 통용이라고 합니다. 자, 분사 통용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자, 어떤 낱말이 형태나 의미가 동일해도 놓인 환경에 따라 분사가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분사 통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분사 통용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있다죠.
있다 같은 경우는 주어가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사람과 같은 이런 존재의 경우에는 동사로 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뭡니까? 경민이가 학교에 있는다 말 되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동사로 쓰이면 약간 머물다의 의미를 가져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앞에 주어가 의지를 가질 수 없는 사물인 경우, 일종의 유정명사, 무정명사의 개념으로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사물인 경우에는 그냥 온, 오프,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존재한다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책이 책장에 있다 하지. 우리는 책이 책장에 있는다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렇지? 왜? 이때는 형용사로 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단어고 형태도 같고 의미도 같지만 환경에 따라서 품사가 변하는 걸 우리는 품사통용이라고 하고, 이것은 의존 명사와 조사의 관계에서도 성립을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의 낱말 중에는 물론 다른 언어에도 있는 현상입니다. 알겠죠? 실제로 우리가 영어에서 love, 그렇지? I love you 하면 love의 뜻이 뭐야? 그렇지? 사랑하다 동사로 쓰인 거잖아, 그렇지? 그렇죠? 근데 그 뭐 my love is 이렇게 했을 때 my love 할 때 love는 뭐야? 아니 my love는 의미가 뭐야? 그냥 사랑, 그렇지? 이때는 뭘로 쓰여? 명사로 쓰이잖아, 그렇지?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어느 위치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명사가 되기도 하고 동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일종의 다 품사 통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낱말 중에는 물론 다른 언어에서도 있는 현상이지만 같은 형태를 가진 낱말이라도 쓰이는 환경에 따라 품사가 달라지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다음 예를 통해 알아봅시다. 자, 만큼 같은 경우 내가 음식을 먹은 만큼만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여기서 먹은 하고 만큼 사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띄었었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는 의존 명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철민이도 너만큼 축구를 잘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너와 만큼은 어떻게 썼어요? 붙였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조사로 쓰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역시 뿐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고 있을 뿐이다. 띄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의존 명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민호에게는 자신뿐 안 말고 어떻게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안중에는 없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붙였었기 때문에 조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쌤님 만약에 학교 시험에 얘네를 다닥다닥 다 붙여서 써가지고 띄어쓰기를 하라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 팁을 알려줄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바로 만큼, 뿐, 그 다음에 대로 등은 품사 통용이 일어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굉장히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결과를 먼저 얘기를 해주면은 바로 앞에 있는 말을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의존 명사로 쓰였을 때 앞에 말이 만큼 앞에 지금 뭐가 와 있어? 그렇지, 먹어는 뭡니까? 먹다의 관형사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뒤에는 뿐 앞에는 뭐가 왔어? 있을, 그렇지? 역시 마찬가지 있다의 관형사형이잖아요,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이 앞에 용언의 관형사형이 앞에 오면은 그 뒤에는 의존 명사로 쓰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의존 명사니까 앞말과 띄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뒤에 보면은 니은을 보면은 만큼 앞에 뭐가 와 있어? 명사입니까? 너 대명사잖아요. 듣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잖아, 그렇지? 그다음 자신. 그렇죠. 자, 대명사가 왔잖아, 그렇지? 바로 뭐다?
체험 뒤에서는 뭐다? 얘네가 조사가 된다는 거죠.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체험이 오게 되면 그 뒤에서는 조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쓴다? 붙여 쓴다.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앞말이 그 뭡니까? 용언에 관형사형이 오면은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띄었어야 되고, 체언이면은 바로 뭐다? 조사이기 때문에 붙였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품사 통용이 일어나고 있는 낱말의 바로 앞을 놓인 환경에 따라 나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오는 말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의존 명사인지 조사인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예문을 하나 줄 테니까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겠다. 자, 이런 문장이 있을 때, 그치? 자, 여기서는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를? 그치, 만큼을 띄어야 되죠. 그쵸? 왜? 왜 의존명사야? 그치, 관형격 조사가 아니라, 그치, 정확하게는 관형사형 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용언 뒤에는 조사가 붙을 수 없어요. 보조사 외에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관형사형이 왔기 때문에 의존명사니까 띄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앞에 있는 환경만 보면은 사실 구분하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면은 위 예문에서 만큼뿐은 기역에서는 의존 명사로, 니은에서는 조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분할까? 방법은 생각보다 쉽다는 거죠. 자, 기역의 경우 먹은 만큼, 있을 뿐과 같이 만큼뿐 앞에 먹다 있다 같은 용언에 관형사형이 온다는 거죠. 이렇듯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 쓰일 수 있는 것이 의존 명사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니은의 경우를 다시 보면은 니은에서는 너만큼, 자신뿐처럼 체언의 뒤에 붙어서 쓰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 뭐다? 그리고 앞에 있는 체언에 의라는 관형격 조사를 붙여도 말이 성립하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뭡니까? 너의 만큼 말 돼 안 돼? 너의 만큼 돼? 너의 만큼이 어떻게 말이 돼? 너만큼이랑 의미가 같아? 나는 너의 만큼 말이 돼? 안 되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너의 만큼 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형격 조사를 붙여도 말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앞체언이 관형어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조사로 쓰였다라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간혹가다 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우는 체언 뒤에도 의존 명사로 쓰일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때는 의를 집어넣어서 말이 되는 경우 되면은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실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알겠죠? 바로 어미와 의존 명사를 구분하는 거. 요거는 근데 사실 설명해 줄 게 없어요. 알겠죠? 이거는 뭡니까? 경민이가 직접 읽어보고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질문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알겠죠?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딱히 설명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알겠지?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5분 정도 오늘 했던 거 복습을 한 다음에 궁금한 거는 질문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죠?